60세에도 40세처럼 힘이 날 수 있을까? 지난달 한 62세 남성분이 찾아와 3주 전만 해도 계단 3층도 오르기 버거웠는데 지금은 자전거로 30km를 달려도 숨이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엇을 했는지 물었더니 아침마다 내가 알려준 몇 가지를 꾸준히 먹었을 뿐이라며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김수란이다. 지역사회 한의사로 35년 동안 진료해왔다.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며 스스로 힘이 다했다고 느끼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다. 그러나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60세 남성의 체력 저하 70%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요인과 더 관련이 있다. 오늘 소개할 방법은 많은 분들이 다시 근력과 활력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실제로 쓰여왔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경고하고 싶다. 방법을 잘못 적용하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핵심 포인트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시길 바란다. 작은 세부를 놓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왜 60세가 되면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걸까? 진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많은 이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내가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느낀 점은 전혀 달랐다. 똑같이 60세인데 어떤 사람은 걸음걸이에 힘이 있고 산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도 지쳐버린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지난 겨울 나는 2명의 61세 남성을 만났다. 한 사람은 이씨, 은퇴한 교사로 하루 종일 집에서 책과 신문만 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김 원장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버겁고 양말 하나 신는 것도 2번 쉬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박씨, 전직 배송기사로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빠르게 걷기를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는다. 그는 목소리도 크고 걸음도 안정적이었다. 두 사람을 모두 검사해보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었다. 이 씨의 혈액 검사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박 씨의 경우 수치가 다소 낮았지만 여전히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 이 호르몬을 한의학에서는 신기라하고 현대의학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 부른다. 남성의 몸속 엔진과도 같아서 연료가 부족하면 힘이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예로부터 남자는 신이 생명의 근본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단순한 장기인 신장이 아니라 남성의 정기와 생명력, 즉 활력 그 자체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이 에너지가 충분해야 힘이 나고 삶의 열정이 생긴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피로를 잘 느끼지 않지만 30을 넘기면 이 엔진이 서서히 속도를 늦추기 시작한다. 베이징 협화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0 이후 매년 1~2%씩 감소한다고 한다. 수치상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30년이 지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마치 새 배터리는 하루 종일 버티지만 오래된 배터리는 오전에 충전해도 오후가 되면 금세 방전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다. 이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나는 수많은 환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봤다. 앞서 이야기한 그 남성도 불과 3주 만에 계단조차 오르지 못하던 몸에서 자전거로 30km를 달릴 만큼 회복했다. 그의 나이는 그대로였지만 몸속 엔진이 다시 점화된 것이다. 그 비결은 단순하다. 몸에 올바른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멈췄을 때 기름을 넣으면 다시 달리듯 몸도 마찬가지다. 다만 중요한 점은 아무 연료나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잘못된 보충은 오히려 엔진을 망가뜨릴 수 있다. 요즘은 체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건강보조제를 사는 경우가 많다. 몇천 원짜리 값싼 제품부터 고가의 수입 보충제까지 다양하지만 효과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단순한 심리적 위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부 제품에는 외부 합성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어 일시적인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몸의 자연적인 생산 기능을 억제해 결국 더 큰 피로를 부른다.
이런 상태를 의학에서는 내인성 기능 저하라고 한다. 진짜 현명한 방법은 몸이 스스로 호르몬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것이다. 그 답은 인공적인 약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음식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지나치는 것이 바로 노란 달걀 노른자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 이제 그 오래된 오해를 바로잡을 때다. 1980, 1990년대 서양 의학계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아 심장질환을 일으킨다고 주장했고 전 세계가 이를 믿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달걀 노른자를 피하고 흰자만 먹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도 매일 2개의 달걀을 삶아 흰자만 먹고 노른자는 버리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의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2015년 미국 식이요법 가이드라인에서는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을 공식적으로 철회했고 2019년 의학 저널 란셋에 실린 연구에서도 적당량의 달걀 노른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지 않으며 오히려 보호작용을 한다고 보고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며 음식으로 섭취되는 것은 약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음식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줄이면 간이 오히려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어 역효과가 난다. 무엇보다 남성 호르몬 합성에는 콜레스테롤이 필수 재료다. 건물을 지으려면 시멘트가 필요하듯 몸이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담백하게만 먹으면 오히려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료가 부족한 것이다. 그렇다면 달걀 노른자에는 어떤 영양이 들어있을까? 우선 B군 비타민, 특히 비타민 B6과 B12가 풍부하다. 이들은 몸속에서 호르몬 생성의 점화 역할을 하는 조효소다. 다음으로 아연과 셀이 함유되어 있다. 아연은 남성의 정기와 관련된 미네랄로 부족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의욕이 떨어진다. 셀은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항산화 미네랄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성분은 레시틴이다. 이는 혈관 속의 불필요한 지방을 청소해 혈류를 원활하게 돕는다. 혈액이 잘 돌면 두뇌가 맑아지고 몸의 반응이 빨라지며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되살아난다. 마지막 요소는 양질의 단백질이다. 달걀 노른자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 근육 조직의 회복과 기초대사 유지에 알맞은 재료가 된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달걀 노른자가 그렇게 좋다면 매일 여러 개 먹으면 더 빠르게 좋아지는가? 잠시만 생각을 멈추자. 그렇게 하면 두 번째 함정에 빠진다. 지난해 한 분이 노른자가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5개를 2주 동안 먹었다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해 크게 놀랐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과유불급이기 때문이다. 몸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과다 섭취는 대사에 부담을 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달걀 노른자는 기반이 되고 그 효과를 온전히 끌어올리는 데에는 이어서 설명할 3가지가 함께 해야 한다. 이들이 조합되어야 완성된 에너지 체계가 만들어진다. 첫 번째는 많은 가정에 늘 있는 꿀이다. 많은 사람들은 꿀을 단맛을 내어 목을 촉촉하게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 등 쉽게 이용되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근육과 뇌에 빠른 에너지를 제공한다.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전신 피로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직접 남성 호르몬을 높인다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전반적인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지면 일상의 활력이 돌아오는 데 유익하다. 달걀 노른자가 연료라면 꿀은 불씨와 같다. 2가지가 만나면 에너지 시스템이 쉽게 시동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설탕 시럽이 섞인 제품은 혈당을 불필요하게 올릴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성분표가 단순하고 첨가물이 없는 순도 높은 꿀을 고르는 편이 안전하다. 두 번째는 우유다. 우유가 왜 중요할까? 우유는 이 조합에서 영양 흡수를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용성과 수용성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을 만나면 장에서의 흡수 효율이 좋아진다. 또한 우유 자체로 비타민 D와 칼슘을 보충한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칼슘은 골밀도 유지에 필수적이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와 무릎이 쉽게 아픈 것은 칼슘과 근육량 감소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우유는 이 부분을 보완해준다. 여기에는 작은 요령이 있다. 우유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한다. 달걀 노른자에 포함된 일부 수용성 비타민은 과도한 열에서 손실될 수 있어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하다. 손에 쥐었을 때 뜨겁지 않은 온도가 적당하다. 세 번째는 생강이다. 요리에 자주 쓰는 바로 그 생강이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따뜻한 성질로 속을 덮이고 기혈순환을 돕는다고 본다. 쉽게 말해 말초 혈류가 원활해지면 몸이 가볍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성분은 이러한 체감에 관여한다. 생강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강황가루를 소량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황의 쿠르쿠민은 항염작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상에서 무리가 없는 범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위장 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적은 양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다.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달걀 노른자와 꿀과 우유와 생강, 단출해 보이지만 네 가지가 만나면 하나의 완결된 활력 조합이 된다. 달걀 노른자는 재료를 제공하고 꿀은 빠른 시동을 돕고 우유는 흡수를 지원하고 생강은 순환을 보조한다.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어느 하나도 대체하기 어렵다. 나는 이 음료를 네 가지 활력 조합이라 부른다.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신선한 달걀 노른자 한 개에 순도 높은 꿀 작은 한 숟가락을 더하고 미지근한 우유 반 컵을 붓는다. 온도는 앞서 말한 정도로 맞추고 마지막에 잘게 간 생강을 아주 소량 더한다. 강황가루를 쓸 때도 소량이면 충분하다. 그런 다음 고르게 저어 마신다. 마시는 시간도 중요하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밤새 안정된 위장 상태에서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져 하루의 에너지 준비에 도움이 된다. 저녁 식사 전에 여유를 두고 마시면 밤 시간대의 회복과 재건 과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식사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다른 음식과 흡수 경로가 겹치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지켜야 할 금기도 있다. 과도한 가열은 피한다. 높은 온도는 일부 비타민과 유익한 성분의 안정성을 낮출 수 있다. 알코올을 섞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과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음료의 의도를 흐릴 수 있다. 섭취 전후 1시간 내에는 진한 커피와 진한 차는 피한다. 카페인은 일부 비타민 흡수에 간섭하고 심박을 불필요하게 올릴 수 있다. 이 요점을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서서히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다만 효과가 미미한 경우는 조합의 비율이나 섭취 시점이 맞지 않거나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흔한 오류를 짚어보자.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는 날달걀을 그대로 삼키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날달걀이 영양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껍질을 깨자마자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삼켰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복통과 설사를 반복했고 병원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내게 물었다. 날달걀을 먹으면 영양이 더 좋다고 하던데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날달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흰자에는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는 항비오틴 단백질이 들어있어 비타민 B 흡수를 막는다. 비타민 B는 남성 호르몬 합성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 둘째, 날달걀의 껍질이나 내용물에 세균이 있을 수 있다. 젊은 사람은 위산이 강해 문제가 덜할 수 있지만 중장년층은 소화 기능이 약해 감염 시 위험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노른자만 사용하고 미지근한 우유와 섞어 살짝 따뜻한 상태로 섭취해야 영양이 보존되며 안전하다. 두 번째 실수는 과하게 먹는 것이다. 지난달 한 남성이 노른자가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5개를 먹었다. 나는 말렸지만 그는 계속 섭취했고 2주 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했다. 몸은 일정한 균형 안에서 기능을 유지하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영양을 공급하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
마치 식물에 매일 적당히 물을 주면 잘 자라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 4개의 노른자가 적당하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2개 정도로 시작해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 속도가 아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달걀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값싼 공장식 사육 달걀은 사료에 성장 촉진제나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 섭취하면 내분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달걀을 고를 때는 3가지를 본다. 첫째, 노른자, 색이 진한 노란색 또는 주황빛을 띠는 것이 영양가가 높다. 둘째, 깨서 냄새를 맡아본다. 약한 비린내는 괜찮지만 이상한 냄새가 나면 피해야 한다. 셋째, 너무 싼 제품은 피하고 가능하면 방목 달걀이나 유기농 달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실수는 잘못된 시간에 마시는 것이다. 식사 직후나 배가 부른 상태에서 마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소화기관이 이미 음식을 처리하느라 바쁜데 그 위에 영양을 추가하면 흡수가 방해받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 혹은 잠자기 2시간 전이다. 아침 공복에는 흡수율이 가장 높아 하루의 활력을 돕고 잠들기 전에는 몸의 회복 과정을 지원한다. 단, 식사 직후에는 피해야 한다. 다섯 번째 실수는 술이나 커피와 함께 마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에 술을 곁들이는데 이것은 영양 흡수를 방해한다. 알코올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며 카페인은 비타민 B와 C의 흡수를 저하시킨다. 활력 음료를 마시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보충한 영양이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시기 전후 1시간 동안은 술, 커피, 진한 차를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마실 경우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 번째이자 가장 간과되는 실수는 음료만 믿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어떤 환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활력 음료를 마셨지만 여전히 늦게 자고 담배와 술을 끊지 않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다. 3달 후에도 몸에 변화가 없자 그는 왜 효과가 없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몸이 회복하려면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영양을 넣으면서 동시에 나쁜 습관으로 스스로 손상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활력 음료는 도와주는 도구이지 기적의 약이 아니다. 함께 해야 할 3가지가 있다. 첫째,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둘째,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든다. 이 시간부터 새벽 3시까지는 세포 회복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다. 셋째, 기름지고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늘린다. 깨끗한 혈액이 돌 때 영양이 온몸으로 전달된다. 이 3가지를 함께 실천해야 활력 음료의 효과가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법을 알고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아 변화가 없는 것이다. 결국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몸이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은 셈이다. 기억하라. 날달걀을 피하고 과식하지 말고 좋은 달걀을 고르고 올바른 시간에 마시며 술과 커피를 피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라. 이 원칙을 지키면 몸은 반드시 그에 맞는 반응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첫날부터 21일째까지 몸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경험한다. 처음 사흘 동안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겨울에 나무에 물을 준다고 바로 꽃이 피지 않듯이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입이 덜 마르고 속이 따뜻해지고 손발이 차갑지 않아지는 작은 신호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5째 날에서 10째 날 사이에는 변화가 뚜렷해진다.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줄고 걸음이 가벼워지며 눈이 맑아지고 집중력과 인내심이 생긴다. 이 시기에는 비타민 B군이 신경계를 회복시키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몸이 활력을 되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열이틀에서 열나흘 사이가 전환점이다.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덜 차고 몸에 힘이 붙으며 삶에 대한 흥미가 다시 생긴다.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까? 그것은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일정한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물이 99도에서는 끓지 않다가 100도에서 비로소 끓어오르듯이 축적된 변화가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일주일쯤 지났는데도 특별한 느낌이 없다면 포기하지 말고 며칠만 더 이어가 보라. 변화의 순간은 곧 다가온다. 21일이 지나면 몸의 순환이 새롭게 자리 잡는다. 정신이 안정되고 체력이 지속되며 잠이 깊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때부터는 빈도를 줄여도 된다. 매일 한 번씩 마시던 것을 일주일에 3-4번 정도로 조절하면 된다. 하지만 완전히 중단하거나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꾸준히 빠르게 걷고 일찍 자며 기름기와 소금을 줄인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3달간 잘 유지하다가 한 달만 방심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본다. 건강관리란 단기간의 유행이 아니라 평생 이어가야 하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그럼 이 음료를 평생 마셔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다. 몸의 상태가 안정되고 순환이 회복되면 굳이 계속 마시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최소 3달은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21일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진정한 변화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되찾는 데 있다. 며칠 전 한 여성분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남편이 매일 아침 스스로 부엌에 들어가 활력 음료를 만든다고 했다. 예전엔 부엌 근처에도 가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손수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말했다. 어제 저녁 산책할 때 남편이 제 손을 잡는데 그 힘이 예전보다 단단했어요. 걷다가 남편이 갑자기 말했죠. 여보, 우리 앞으로 30년 더 같이 살자.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 사연을 읽으며 나 역시 마음이 울컥했다. 남성의 활력은 단순한 건강 지표가 아니다. 그것은 가정의 온기이며 아내의 웃음이고 자녀의 마음의 평화이며 손주가 바라보는 든든한 어른의 모습이다. 내 아버지는 올해 90세이지만 아직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린다. 특별한 유전자가 있어서가 아니다. 평생 몸의 리듬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몸은 하늘이 잠시 빌려준 거야. 다 쓰고 나면 깨끗이 돌려드려야 하니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60살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자녀에게는 나이에도 굴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손주에게는 언제나 힘이 넘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자. 돈보다 값진 유산은 건강한 삶의 방식이다. 나는 지역사회에서 35년간 진료해 온 한의사로서 수많은 남성들이 건강보다 체면과 일의 우선순위를 두다 병상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봤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다. 오늘 소개한 방법은 거창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니다. 단지 몸의 본래 기능을 깨워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단순한 길이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내일 아침 댓글에 첫날의 경험을 남겨보라. 아마 절반은 중간에 포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끝까지 해낸 사람은 분명히 변화를 느낄 것이다. 일주일을 꾸준히 이어간 사람이라면 4가지 활력 조합 음료의 사진을 남겨보자. 나는 그중 몇 분을 선정해 체질 분석 상담을 선물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년층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건강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나누며 질문도 자유롭게 받을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개인 메시지로 건강 지킴이라고 보내주면 초대하겠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며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끝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60의 나이에도 40의 순환을 되살릴 수 있다. 나이 든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순환이 회복되면 몸은 다시 살아난다. 달걀 노른자, 꿀, 우유, 생강 이 4가지를 기억하라. 온도는 50도 이하, 시간은 아침 공복 혹은 잠들기 2시간 전, 거기에 빠른 걷기,
충분한 수면, 담백한 식사를 더하면 된다. 3주만 꾸준히 이어가면 몸이 직접 답을 줄 것이다. 나는 김수란이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다.